그 집은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마을에는 밤이 되면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집이 하나 있었다. 낮에는 평범했다. 오래된 벽돌, 낮은 울타리, 정원이랄 것도 없는 작은 앞마당.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마을의 불이 하나둘 꺼질 시간에도 그 집의 거실 불은 늘 켜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항상 불이 켜진 집이라고 불렀다. 누가 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는 정도. 그 노인은 아침 일찍 나와 우편함을 확인했고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장도 한꺼번에 받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법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밤이 되면 노인은 늘 같은 시간에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커튼은 치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저 불을 켠 채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그 집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던 해 겨울 마을에 첫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외지에서 온 트럭 운전사가 도로에서 사라졌다. 차는 발견됐지만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눈 때문에 방향을 잃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불이 켜진 집 앞을 지나던 한 주민은 평소와 다른 장면을 보았다. 노인은 그날 밤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 대신 거실벽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며칠 후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이번엔 마을에서 오래 산 여성. 그녀 역시 차가 고장난 밤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불이 켜진 집의 거실벽에는 액자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 집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창문로 보이는 벽에는 사람 사진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다. 모두 정면을 응시한 얼굴, 모두 밤에 찍힌 듯한 조명, 모두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에 생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진을 가족 사진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밤 젊은 배달기사가 그 집 앞에서 차를 멈췄다. 폭설로 길이 막혔고 엔진은 멈췄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불이 켜진 집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춥지 않아 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거의 즉시 문이 열렸다. 노인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깔끔했다. 생활의 흔적이 없었다. 거실 벽에는 그가 멀리서 보던 사진들이 가까이 걸려 있었다. 배달기사는 사진 하나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실종자의 얼굴이었다. 노인은 그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얼굴을 남겨두는 사람일 뿐이야. 배달기사는 웃으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라진 뒤엔 금방 잊어버리거든. 노인은 자신이 매일 밤 불을 켜고 앉아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혹시라도 길을 잃은 사람이 이 불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노인은 그를 의자로 안내했다. 자신이 매일 앉아있던 자리였다. 잠깐만 앉아. 눈보라가 멈출 때까지만. 그 순간 배달기사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사진 속 인물들과 너무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놀라 뒤돌아보자 노인은 이미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플래시는 켜지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배달기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불이 켜진 집의 불이 꺼진 것을 발견했다. 집안은 비어 있었다. 노인도 흔적도 없었다. 다만 거실 벽에는 새로운 액자 하나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주부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 또 다른 집의 불이 밤마다 켜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이상하게 안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불이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